자, 어제까지 배운 내용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인 거는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이틀 동안 푹 쉬시면 머릿속에 그냥 날아갈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내가 이렇게 재밌는 과목을 배우다니 그런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면 가까운 정신과 의사하고 한번 상담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결코 재밌는 과목이 못 돼요. 그리고 예습 복습, 특히 예습 같은 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습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복습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복습도 아마 저도 경험해봐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텔레비전 켜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아마 일요일 저녁이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월요일에 알아서 제가 자동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복구시켜 줄 테니까 주말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시면 돼요. 그렇게 치고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후다닥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거래 팔요소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래 팔요소 재무회계에서, 그러니까 유통업체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규칙이 되겠는데, 내용인즉슨 이거였었죠. 자산의 증가 어디에다 적어야 돼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 어디에다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채 증가, 빚이 늘어나면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빚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내 투자금을 추가로 더 밀어넣게 됐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했었죠?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투자금이, 그러니까 내 돈이 투자금 형태로 들어가서 꽉 묶이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내 돈이 묶여서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혹시라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지는 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내지는 남편이 자영업을 시작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를 쓰고 말려야 되는 게, 자본이 어떻게 들어간 사업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적게 들어간 사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래업체 중에, 기장업체 중에 정말 안 좋은 케이스들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를 봤는데, 대기업체 다니다가 내지는 군대에서 이제 오래 복무하다가 직업군인으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나도 한번 자영업을 해보겠다라고 뛰어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명색이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식당을 개업하는데 최신 기계로 제일 깨끗한 걸로 새 걸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일단은 허름했던 가게, 중고 기자재부터 먼저 사들여서 그걸로 가게 오픈하는 게 제일 좋고, 상황 되면은 기존에 있던 가게를 인수한 형태가 제일 좋은 건데, 왜? 그래야 망해도 크게 부담 없이 털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래처 업체 중에서, 기장업체 중에서 잘 된 케이스 같은 거는 똑같이 식당업종인데, 이 사장님은 가게를 개업하기 전에 다른 가게에 가서 2년인가 연수 비슷하게 받고 왔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양파 까고 막 뭐 이런 걸로. 또 한 사장님은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데 주방을 장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장을 돈을 주고, 월급쟁이 주방장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켰는데, 일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요리에 대해서 뭘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방장이 뭐 일하다가 아파요, 하루 쉴래요 그러면 하루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늦게서 이제 자기도 요리 배워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시간이 안 나니까. 그래서 먹는 쪽 같은 경우는 요사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요새는 사업 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말아잡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있는 돈 까먹었는데 돈 버는 거예요. 진짜로. 얘기가 불새는데, 본인이 무슨 특별한 기술 내지는 나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사업은 안 벌리는 게 제일 속편해요. 얘기가 불새는데 월급쟁이가 제일 속편해요, 사실은. 넘어가요.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걸 얘기한다고 했었죠? 어느 쪽에?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회계하기 전에 일단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을 알아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어느 쪽에?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자산이 달아서 없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했었죠? 어느 쪽에 적어요? 차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거래 파료소인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가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 한 수요일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진짜로 그 예제 문제 풀고 회사에서 벌어진 예제들을 상황들을 제가 이제 드릴 텐데 그걸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해보면 그때부터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튼 그때까지는 무제한 반복할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거래 파료소라는 걸 이해시킨다고 제가 첫날 첫 시간에 좀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또는 좋아하는 거 뭐라고요? 현금. 됐네. 그럼 1교시 첫날 1교시 때 1시간 걸쳐서 공부했던 거 복습 끝.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좋은 거 좋은 일 어느 쪽에 왼쪽 차변에 적어주세요. 나쁜 건 나쁜 일 어느 쪽에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세요. 아참 왼쪽 오른쪽 빼기로 했었죠. 미안해요. 다시는 제가 그 왼쪽 오른쪽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앞으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를게요.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왜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회계에서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면서 회계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규칙을 따라야 되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말이 좀 어색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우하고 고사 회계 전문 용어로 불러주시면 되겠는데 왜 그런 규칙을 따라야 돼요? 회계 공준이에요.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잠깐 설명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회계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방식이 아니라 서양식 방식이고 그것도 무려 600년 전에 15세기 때 중세 유럽 그것도 천주교 쪽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규칙을 갖게 된 건데 불행하게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차변대변이 바뀌어서 들어왔다고 했었죠? 됐네. 그렇게 해서 2교시까지 공부한 거 복습 끝. 자, 세 번째로는 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였었죠? 회계 구성 요소. 자, 총 몇 가지? 5가지 되겠습니다. 뭐가 있죠? 자산이 있고요. 또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있고요.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네요. 5번을 시켰더니 슬슬 얼굴에서 짜증이 밀려오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도저히 못 참겠다는 표정이 나타날 때쯤 이 짓을 안 할 거예요.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서 회계 구성 요소 이렇게 5가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자산 누구 거? 내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내 것 중에서 어떤 물건?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산이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겠는데 자산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자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네요. 자산의 증가, 자, 돈이 될 만한 게 나한테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산의 감소, 돈이 될 만한 게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의 감소와 자산의 증가가 나타나는 제일 간단한 예제 케이스 하나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현금 2억 원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어라 강사님 1억 원 아닌가요? 얼마를 주고 사든 내 맘이에요. 이런 건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변, 대변 땅 사느라고 돈 빠져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얼마? 2억 원이 빠져 나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내 거가 됐어요? 땅이, 토지가 내 거가 됐죠? 회계학에서는 땅을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지라고 하는 개정 과목, 회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에 해당하는 게 개정 과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토지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토지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차변에 왔는데 토지는 자산에 속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장부가 2억 원의 토지를, 땅을 2억 원에 현금 매각했대요. 2억 원에 현금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안 본 상태에서 땅을 팔아 치운 거죠? 땅 팔았으니까 차변에 돈 들어오겠네요. 자산의 증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에요. 토지가 더 이상 우리 회사 거가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구성 요소는
부채. 한마디로 말해서 뭐? 빚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빚의 기본 성격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죠? 그러면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나쁜 것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채 감소, 빚을 갚았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나쁜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일이죠?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간단한 예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년간 현금 1억 원을 차입 빌려왔다라는 예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강사님 3천만 원 빌린 거 아니었어요? 시비 걸지 말라니까요. 얼마를 벌든 내가 빌리는 건데 갚아도 내가 갚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입을 했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일단 생겨요. 현금 1억 원이 우리 회사 거가 됐죠? 자산의 증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빚을 졌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 왜 1년 돈을 빌려왔으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 개념 과목인데 1년 회계학에서는 1년이 되면 단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1년 넘어가면 장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딱 1년은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입니다. 단기입니다. 딱 1년은. 그래서 단기 차입금 부채가 늘어납니다. 부채 증가. 그래서 방금 거래 파료 설명한 것처럼 부채의 증가는 대변 쪽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은행으로부터 1년 전에 차입한 차입금 1억 원을 현금으로 갚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역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요. 돈 빠져나갔죠? 빚 갚느라고. 대변의 현금 1억 원. 자,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하변에는 빚 갚았죠? 단기 차입금 되시겠습니다. 1억 원. 자, 이거는 부채의 감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 차변에 기입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 파료소 8개 중에 4개 설명 끝.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자본 되시겠습니다. 자, 가게나 회사를 세울 때 들어가는 내 투자금 또는 주주의 투자금이라고 알아달라고 했었는데 콜럼부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선단을 구성하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금 형태로 자기 돈을 집어넣은 걸 얘기한다고 했었죠? 한번 선단을 투자하면 최소 2년간 돈이 꽉 묶이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중세 기독교 관점으로는 저 자본이라고 하는 걸 좋은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배가 침몰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원들이 죽어나가는 게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저런 바퀴벌레만도 못한 놈들 돈벌이에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위험한 바닷길에 뛰어들다니 저런 바퀴벌레만도 못한 놈들 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본 자체는 개념이 안 좋은 걸로 봤었는데 자본의 증가, 내 돈을 추가로 더 밀어넣는 거니까 안 좋은 일이죠?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인 내 돈을 찾게 되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익. 자, 일단 회계학에서는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주의점은 이익이라고 하는 거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은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않고 물건을 팔았다는 개념이고 이익은 말 그대로 마진이 남았다. 나한테 잉여분이 생겼다. 이런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수익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익이 더 좋은 건데 이익이 나려면 일단 물건을 팔아야 이익이 나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일단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고 다른 개념을 한다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돈을 벌었다. 한국식 개념을 한다면 돈을 벌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고 했는데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수익을 좋은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나 여러분들 같은 어둠의 자식들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수익의 증가 물건을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태생적으로 5가지 나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1차적으로 물건 팔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2차적으로 물건을 팔 때 손님들한테 묵은 물건부터 먼저 팔고 최신형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게를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물건값을 올리는 경우가 생겨요.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고 핑계로. 제일 대표적인 예로 혹시 작년 이맘때쯤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3,500원에서 4,000원 선정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양파가 작황이 안 좋다고 해서 양파값 올라가고 밀가루값 올랐다고 해서 밀가루값 올랐다고 또 짜장면값 올리고 이랬는데 지금 양파값 밑바닥이고 밀가루값 지금 제일 최저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짜장면값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그릇에 먹을 만하면 6, 7천 원 줘야 될걸?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 번 이익을 맛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물건값을 안 내리는 속성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경제학에서도 그걸 연구 대상으로 삼을까? 그렇다 치고 수익을 좀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이제 가게문도 더 오래 열어놓고 정말 최악일 경우 누구의 월급을 쥐어짜요? 종업원들의 월급을 쥐어짜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핸드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손해가 났다고 했죠? 그러면 그 손해 난 거 어디서 맬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수용을 비싸게 팔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종업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2차 대처에서 이렇게 힘들어졌다. 이번에 상여금 없다. 월급도 동결하자.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익의 증가 안 좋은 일로 봅니다. 중세기독교 관점으로는. 그다음에 수익의 취소 가능 불가능. 그 당시 때는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 당시 때 반품을 신청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이제 물건을 사간 사람이 반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든 기술자를 불러다가 목을 잘라버렸다고 했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15세기 때 중세 유럽은 수직체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수평 사회죠. 바나나나 똑같은 신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팔았다가 반품을 받아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법이 매출, 환입 및 애놀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비용. 대부분의 시험 문제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접하는 개정 과목들이 대부분 다 비용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비용, 회계학에서는 자산의 소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를 비용이라고 부르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드렸는데 왜 시선을 회피하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치사해도 때린 사람 또 때리진 않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날 거야. 어디 보자. 서울 우유, 또 우유 사셨네? 오늘은 희생양이 되주셔야 되겠네. 자, 우유 속의 모카치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1,500원. 자, 이분이 우유를 1,500원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손해봤을까요? 이익봤을까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둘이 맞교환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 아시죠? 한 모금 드셔주시되 마시지 말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우유가 한 모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죠. 아직은 없어진 거 아니고 한 조각 떨어져 나갔어요. 자, 삼켜주세요. 방금 꿀꺽 삼켰네.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우유가 한 조각이 없어졌어요. 회계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용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려면 일단 전제 조건으로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떨어져 나간 자산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렇게 떨어지는 자산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걸 자산의 소멸 이 부분을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비용의 발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했었죠? 됐네. 자, 그러면 비용의 증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했었죠?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먹을 때보다는 캔커피를 먹을 때 기분이 더 좋고 캔커피를 먹을 때보다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원두로 내린 거 한 2,000원짜리 커피 먹는 게 기분이 더 좋고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보다는 스타벅스에서 우아하고 고상의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커피 사이즈 큰 거로 마시는 게 기분이 훨씬 더 좋아요. 왜?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 탄 거보다는 택시 탄 게 기분이 더 좋죠? 택시 탄 거보다는 아마 콜택시를 부르는 게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모범 택시를 타는 게. 그거보다 기분이 더 좋으려면 남자친구한테 나 좀 데려다 줘 봐봐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김밥 먹을 때보다는 돈가스 먹을 때가 기분 더 좋고 돈가스 먹을 때보다는 스테이크를 먹는 게 기분 더 좋다고 했어요. 어젯밤에 또 보니까 달리신 분도 있고 라면 드시고 주무신 분도 있네. 얼굴이 땡땡이 부은 거 보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다 비용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별 쪽에 적으시면 되겠고, 비용의 취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방금 전에 커피 속에 우유 속에 모카치노 드신 분한테 제가 원상복귀 시켜주세요라고 제가 부탁드렸을 때 상당히 난감한 부탁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거래 파료소 복수 끝. 그러면 이걸 회계장부에다가 기입을 할 때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기입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땅을 샀어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돈 빠져나갔겠죠? 자산의 감소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땅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지금 당장 내 돈 내고 사라는 법 없어요. 외상,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했네요. 토지를 구입했네요. 외상, 할부로 구입을 했대요. 빚내서 구입을 했대요. 그러면 부채 증가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빚이 줄어들었답니다. 빚값 파트입니다. 빚 갚으면 기분 좋은데 돈이 될 만한 게 빠져나가야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내 돈을 추가로 더 밀어 넣었는데 이제 내 돈이 투자금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용 자산을 구입을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비즈니스용 자산이 들어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건데 묶인 내 돈을 찾게 되면 가게나 회사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땀을 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었죠? 땀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손님한테 물건을 팔면서 거짓말을 하고 묵은 물건을 팔게 돼요. 종교적,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이지만 꾹 참고 일합니다. 왜? 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밥 먹을 때 기분 좋고 버스 탈 때 기분 좋고, 그런데 돈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외상 할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상적이지 않지만 빚을 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이제는 가능해졌다고 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거래 파료소 복습 끝. 자, 그 다음 단계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건데요. 아이고, 신기록 세웠네요. 첫날 5시간짜리 수업 내용을 지금 19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월요일에는 5분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세계 신기록 세우고 무슨 기네스북에 기록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번에 복습할 거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1년 동안에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순서에 맞춰서 벌어진다고 했어요. 회계 순환 과정, 회계 순환 과정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나눌 분자에다가 집어넣을 개자인데 일본식 용어예요. 쪼개서 집어넣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뭘 쪼개서 집어넣나요? 거래를 분석을 해서 쪼개서 집어넣어라 뭐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계를 하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 파료소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몸에 익히셔야 돼요.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부터 차근차근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을 배운 다음에 자 여러 가지 거래 케이스들이 회계 상황들이 주어질 텐데 그 거래 내용을 분석을 하고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회계 전문용어로 뭐 한다라고 불러요? 분계한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랬다가 원장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원장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 원장에 옮겨 적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분계는 거래가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따닥따닥 붙여서 적도록 되어 있는데 원장에 옮겨 적을 때는 그걸 풀어 헤쳐서 끼리끼리 주워 모아야 된다고 했었죠? 현금 들어온 건 현금 들어온 것끼리, 현금 나간 건 현금 나간 것끼리, 세금 낸 건 세금 낸 것끼리, 종업원들 월급 준 건 월급 준 것끼리 끼리끼리 주워 모아 주셔야 되겠는데 그걸 회계 전문용어로 뭐 한다라고 표현해요? 전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웬일이야? 오늘 한자가 다 되네. 유식하게 영어로 트랜스퍼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트랜스퍼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계하고 전개한 이 두 가지 작업을 유식하게 영어로 북키핑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매일 해줘야 되는 작업이 이거예요. 다행인 점은 뭐만 열심히 잘하면 분계만 열심히 잘 해주시면 전기는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 줍니다. 됐죠? 자, 이랬다가 12월 31일 날이 됐네요. 그러면은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일본 말이에요. 결산.
영어로는 클로징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수정 분계와 마감 분계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수정 분계, 회계학 책에서는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부채가 숨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찾아서 회계장부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수정분계를 하면 숨어있는 회계 구성 요소를 찾는 작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뭐부터 찾아야 돼요? 자산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부채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자, 회계 구성 요소 5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라고 했는데 저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총 몇 개? 5개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얘기 옆으로 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오빠를 만날 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자산이 많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1차적으로는 자산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키가 커야 돼요. 얘기했잖아. 키는 유전이라서 얼굴이 못생긴 거는 뭐 성형수술을 시키면 돼요. 남자친구 별거 아니야. 그리고 남자를 못생긴 거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놈의 기럭지는 수술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유전이야.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대머리여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선물로 주는 거는 반짝이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남자친구가 반짝이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친김 하나 더. 남자친구 혹시라도 고민형 선물 주는데 배 갈라보지 말라고 했어. 제 얘기 옆으로 새는데 저기 우리 친구 중에 또 한번 사고 친 애가 있어요. 비슷하게. 영화에서 보고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 써먹는다고 아이스크림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숨겨놓은 거예요. 무슨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서는 여자친구한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게 넣어놨는데, 이걸 여자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물었다가 이가 깨졌어요. 그지? 분위기가 이제 싸해진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얘가 그래도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평생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손잡고 가서는, 치과에서 이렇게 보철하고 있는데, 레진으로 이렇게 떼우고 있는데, 여자친구 입 벌리고 있는데 옆에서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그러고 반지를 거기서 내밀었어. 가지고서는 걔 둘 다 아는데 세상에서 제일 흉측할 때 반지를 내민 인간은 이 인간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아서 불쌍해서 자기가 건져줬다고 구제해줬다고 얘기하는데 뭐 사고 안 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지 뭐. 근데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얘기해도 되나? 애들 재워놓고 뽀뽀하다가 이가 쑥 빠진대. 이게 레진이어가지고 쑥 빠진대요. 넘어갈 좋은 얘기 아니야?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리 대비해야 되지. 이거 찔러봐야 돼요. 포크를 찔러봐야, 또 모르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지. 그래서 고민형은 배가를 필요가 없고, 혹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선물로 준 것 중에 금속 탐지기 있어. 빌려줄 테니까 괜히 고민형 배 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자고 포크를 찔러봐야 돼. 그 안에 반지가 걸릴지 누가 모르거든요, 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맞대니까. 자, 그 다음에 숨어있는 뭘 찾아주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총 몇 개? 5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감 분기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마감 분기는 잔액을 2월시키는 작업이라고 했었죠? 올해 거 연말 잔액을 내년도 연초 잔액으로 넘기는 작업을 얘기해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수정 분기는 회계 구성 요소 5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감 분기할 때는 어떻게? 거꾸로 밟아야 됩니다. 물론 컴퓨터로 처리할 거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옛날 수작업에 했었을 때 그 방식대로 그대로 업무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마감 분기할 때는 비용부터 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어제 배웠었죠? 손익계산서는 수명이 몇 년?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은 수익과 비용도 수명이 몇 년? 1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수익과 비용은 잘못된 걸 뜯어고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익과 비용 자체가 수명이 1년이다 보니까 혼자서 마감 분기를 못해요. 그래서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의 도움을 받아서 마감 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는데 잔액을 이월시켜 주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하고 정확한 대륙식 방법을 쓰고 있다. 간편한 영미식 방법을 쓰고 있다.
영미식 방법을 쓰고 있다고 했었죠? 더 좋은 점은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우리는 수정 붕괴만 잘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결산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 뒤로 사전사후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결산 전에 서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한 번 더 만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 서류 이름이 뭐예요? 수정전 시산표가 되겠고요. 이게 68회 때 전산회계 1급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짜증나는 건 다음번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전에 찾고 또 문제를 또 낼 리는 없잖아요. 다 풀어보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후 시산표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회계 1년치 순환 과정이 다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데 문제는 국세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 대표이사 사장님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은행에다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서를 그대로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사가 1년 동안 장사한 거에 대해서 운영 실적을 농축 요약을 해서 성적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성적표이 뭐예요? 재무, 제표 되겠네요. 재무, 제표 총 몇 개? 5개였었죠?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입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들어갔었는데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러더라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본변동표, 네 번째가 현금흐름표, 마지막 다섯 번째 종이로 만드는 서류는 아닌데 재무제표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표시나 당구장 표시 붙여서 사용하는 거 주석 되시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노트 필기 해놓은 거 보고 대답하셔도 돼요. 괜히 안 외워진다고 스트레스 받아 할 거 없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아무튼 재무제표 5가지를 만드는 이유는 회사의 뭐와 뭐를 알자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자고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가 있는지 표시해주는 서류를 의미하는 거고 경영 성과는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표시해주는 서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오빠를 만날 땐 항상 재무 상태부터 먼저 체크해야 돼요. 자산이 많은 남자는 좋은 건데 부채가 많은 남자는 아주 골치 아파요. 자,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 만들어졌으면 마감분기에 들어가는 거고 마감분기가 끝났으면 무슨 분계? 역분계를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역분계. 자, 분계를 뒤집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리버스 엔트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중회계책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기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5개가 역분계 대상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순환 과정 설명 끝.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재무, 제표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들어갈 텐데요. 재무, 제표. 총 5가지, 5개를 서류를 묶어서 재무제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열한 서류인데 회계학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일정 시점, 일정 기간, 그렇죠.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회계에서 말하는 일정 시점이라면 기본적으로 12월 31일을 의미하는데 이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설립됐었을 때 설립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회사가 설립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오고 대변에는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오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분계가 회계 분야의 아담과 이브에 속하는 분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건물도 사고 조금도 월급도 주고 뭐 이러다가 중간에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자 1년차 재무상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0년차 재무상태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했었죠. 1년 동안 또 죽어라 열심히 일해서 2년차 재무상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총
세 장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건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라고 했어요. 즉,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운명을 같이 하는 서류입니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최신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재무 상태표가 회사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자산, 부채, 자본도 회사 운명을 같이 하겠네요. 그래서 잘못 붕괴했던 내역을 찾았는데 보니까 3년 전에 잘못 붕괴한 자산에 관련된 붕괴예요. 또는 5년 전에 붕괴 잘못한 거를 올해서 찾았는데 부채와 관련된 붕괴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찾아서 뜯어고칠 수 있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익계산서가 되겠는데요. 수익과 비용을 나열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라고 하는 3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수익은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이었고, 이익은 말 그대로 마진이 남았다, 잉여분이 남았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했었는데, 손익계산서 조금 있다가 전체적인 내용을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일단 회계학에서는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렇죠. 일정 기간에 회사 경영 성과를 표시해주는 서류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표시해주는 서류인데요. 이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회사 수익과 비용을 1년 단위로 톡톡톡 끊어서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과 비용이 1년 단위로 끊어져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겹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되는 회사인데 7년 전에 잘못 적은 분기를 올해 차렸어요. 5년 전에 잘못 적은 분기를 올해 차렸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오류인데,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오류로 판단한다? 중대한 오류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오류일 때는, 자, 바로 이어서 배울 텐데, 이익, 잉, 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이경 처분계산상에 전기 2월 이익, 잉, 여금, 그러니까 작년까지 얼마 벌었습니다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 부분을 자, 어떻게 하고 직접 수정을 한 후 관련 재무제표를 몽땅 제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보기에 중대하지 아니한 오류라고 합니다. 이때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다고 했어요.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개정 과목을 사용하여 오류 정정 붕괴를 해주시고, 오류 정정 붕괴 후 그 차액을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수익, 본업 이외 사유로 이익이 생긴 걸 얘기한다고 했었죠? 또는 영업의 비용, 본업 이외 사유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여기에 반영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류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요. 누적 손익계산서 개념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얼마 벌었습니다인데 친절하게 두 파트로 나눠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까지 얼마 벌었습니다를 뭐라고 불러요? 전기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부르고요. 올해 얼마 벌었습니다를 뭐라고 불러요? 당기, 순이익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종이로 만든 서류로는 네 번째, 재무제표는 세 번째 서류인 자본, 변동표, 자본의 증감사항을 표시한 서류고, 네 번째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 그래서 우리 회사가 현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서 현금이 들어온 건지,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현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조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준 서류였었죠? 마지막 제보자표 5번째가 주석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흘 동안 배웠던 내용, 37분 만에 복습 끝.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산 양식지를 한 번 더 복습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쉬는 시간 됐어요. 얘기했잖아요. 강의 내용은 부실해도 쉬는 시간 악착같이 지킨다고. 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설명할게요.